가장 인기 있는 코너 노르가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대표님 라이벌이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누가요? 이낙연 총리라고. 아, 예. 갑자기 몇 마디 안 했는데, 예, 어록이 막 돌아다니면서 보셨죠? 예, 참 잘한 것 같아요. 예. 큰일 났다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뭐,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게 좋은 일이죠. 어제 보니까 참 자상하다. 자상하다. 예. 조곤조곤 말씀하세요. 예. 이 중학생을 대하는 자상한 대학생. 딱 그런 이제, 예. 중학생을 대하는 자상함. 굉장히 조곤조곤. 네. 근데 보통 총리는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어제 그저께도 방어적이었긴 했어요. 네. 정부를 대변해야 되니까. 근데 그 중간중간에 아주 날카로운 침을 하나씩 꽂아주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질문한 사람들이 예. 원래는 그 자해 공갈당 같은 거였는데 자해만 하고 공갈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공갈을 못하는. 자, 라이벌이 등장했습니다. 네. 총리 끝나시면 그때까지 제가 뉴스공장에 있으면 여기 나오시려고 할지 모릅니다. 사건이 워낙 많았어요. 우선,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정사상 최초로 헌재소장 인준은 뭐 다 됐거든요, 이때까지. 예. 게다가 청문회는 100일 전에 했어요. 네. 네. 100일 전에 청문회 했고, 그때, 보고서도 채택이 됐어요. 예. 그러면 사실 통과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데, 갑자기 부결됐는데, 부결된 것을 다들 예상을 못 했나 봅니다. 그렇게까지 자유한국당에서는 기뻐하고, 국민의당에서는 당황하고 하는 걸 보니까요. 예,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일이 더 커진 것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우리가 국회 결정권을 가졌다. 이렇게 그 결과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면서, 굉장히 사안이 커졌죠. 예. 그 자체라도 이미 큰 사건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요새 뭐 스스로 좀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6차 핵실험 이후에 예. 그 김정은, 예.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가 한반도 운명 결정권을 가졌다. 이거나 김희수 부결시킨 뒤에 우리가 20대 국회 결정권 가졌다. 비슷하지 않아요? 자유한국당에서도 이 부결되자마자 됐어. 이제 탄핵이야. 그랬다고 하죠. 예,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비슷한 형제들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더욱이나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부결된 다음 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예. 김희수 이 낭만 김희수 이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에 대해서 예. 참 올고준 분이다. 근데 저도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아니 멀쩡한 학생을 퇴학시켜놓고 참 괜찮은 학생이다. 문제는 그 아버지다. 아버지가 문제는 문제인 것이지. 그 왜 학생을 퇴학시키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전북 출신의 첫 호남이 배출하는 헌재소장이 되게 직전인 분이었고 예. 국민의당이 반대만 안 했다면 게다가 박지원 대표가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던 분이고 예. 국민의당으로서는 게다가 지금 문제도 없다는 분이니까 예.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 그런 거죠. 예. 뭐 이유 없는 반항 같은 거죠. 뭐. 이유 없는 반항 같은 이유 없는 살인 같은 거죠, 사실은. 묻지 마 하고 그냥 찔러버리는 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면은 부결시켰냐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또 답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뭐랄까요? 당론이 없기 때문에 예, 민주적인 정당이라서 그랬다. 뭐 이렇게. 예, 그 국민을 또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런 거짓말이 통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일정하게 이렇게 그 표를 그 나누어 가지고 찍도록 예.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럼 자기들도 결과를 알 수 없는 일을 밀어붙였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얘기 보면 뭐를 안 들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렇죠. 라는 네. 건데 결국 뭔가 하면 뭐를 안 들어줬기 때문에 낙마시키기로 이렇게 표를 작동시켰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소위 이제 그 국민의당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다 좀 달라요. 안철수 대표는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고 내 힘을 봐라. 응? 내가 해냈다 이런 것 같고 박지원 대표는 말씀하셨듯이 이거 못해가지고 안 들어주고 예, 그래서 이랬다고 하고 또 원내대표는 말씀하셨듯이 아니 우리는 그 후보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뭐 이렇게 나오고. 예, 후환이 좀 두려운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은 먼저 우리 책임이 아니라 저쪽 책임이다. 민주당에서 이탈했을 거라고. 예. 그런 식으로 자꾸 떠넘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직 뭐 그런 거 관계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수폭 실험한 것처럼, 다음은 어디야, 뭐, 그 얘기 바로 나왔잖아요. 예. 다음은 강경하다. 사강 대사. 예. 4대국 대사 다 교체해야 된다. 이 얘기가 뭐, 거의 뭐, 과한 포위 사격하겠다. 포위 사격. 예. 그 얘기가 똑같은 거죠, 뭐. 그 다음 어디야? 그 다음 괌이야? 그 다음 어디야? 그 다음 괌이야. 방금 저희가 이낙연 총리가 화제라고 라이벌이 등장했다고. 예. 출연했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총리 비서실에서 연락이 방금 왔습니다. 9월 26일 날 저희가 1주년 기념일이거든요. 공개방송. 예. 그때 출연이 확정됐어요. 아, 그래요. 감사드리고요. 이 총리님. 예.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 총리 그 만찬 초청으로 갈 때. 예. 제가 우리 의원실에서 술을 담가가지고 가져갔어요. 막걸리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낙연주라고 이렇게 브랜드까지 붙여가지고. 그거 드시고 힘난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영원히 총리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예. 총리 다음에 또 방송도 나오시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미리 자리를 받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닌가. 자, 그날 노회찬 대표님이 이제, 첼로를 연주하실 텐데. 뭐, 일단 와서 쓰셨습니까? 바로 이어서. 그 다음 주에 원서 하나 가져다 주세요, 제가. 예. 초식에 달아가지고. 예. 30초 후에 폭파되는 걸로. 자, 이낙연 총리가 화제라는 얘기 하니까 바로 전화 오지 않습니까? 총리 비서실에서 받았는지 총리님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감사드리고요. 이때 두 라이벌이 부딪히겠군요. 그날 나오실 거죠? 예, 나와야죠. 예. 총리 나오니까. 예. 나보다 얘기 있으면 안 되니까. 자. 김민수 재판관은 그런데 또 한 축의 사법부 수장, 예.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이렇게 연달아서 이런 이슈가 나오기도 참 드문 일인데, 헌재 재판 소장 후보자 인준은 부결됐고, 그리고 오늘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가 이제 어제 이어질 텐데, 보수정당에서는 이제 경륜이 부족하다고 공격하고 있어요. 경륜이 부족하다. 경찰서장 하다가 갑자기 총장 될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그 비슷한 얘기가 있었죠. 아니, 대학도 안 나오고 상고 나왔는데 웬 대통령이냐. 네, 그랬었죠. 예, 예. 그래서 거기서 대통령이 2명이나 나왔잖아요. 예. 아니, 저도 이 얘기 듣고 바로 생각난 게. 예. 아니, 자기들은 군인 하다가 바로 대통령 된 사람 3명이나 배출했으면서. 예비군복도 안 입어보고. 그러니까요. 정치 하나도 안 하고 그랬으면서 이게 평생 법을 한 분한테 할 말이 아니다 싶은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중에 국민보다도 우리 국민들 평균 수준 이하인 분들이 많은 거죠. 우리 국민들은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낡은 봉건적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 거고요. 저는 김명수 후보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가 OECD에서 가장 자기 국민들이 신뢰를 못 받는 맞습니다. 최하위 어떤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전체 법관에 대한 조사를 갖다가 해봐도 사법부 수뇌부의 그런 전횡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 대단히 높습니다. 사법부의 재판관들도 사법부 최고 소위 대법원장이나 지도부를 믿지 않아요.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대법관을 안 해본 사람이 해야 돼요. 오히려. 그렇죠. 네. 구질서에 물들어가지고 떳떳하게 이걸 계획을 추진하지 못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몇 번 이제 대통령이 이제 요청했지만 사양한 분도 계시고 한데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고맙게 생각했는데 이분 출연에 대해서.
보수정당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근데 이런 예는 없었거든요. 예전에 무슨 각종 비리라든가 땅 문제라든가 재산 문제라든가 부동산 이런 걸로 주로 공격을 받았어요. 모든 후보들이 거의 일관되게. 근데 이분은 그게 없다 보니까 경륜이 부족하다고 하는 논리가 지금 튀어나온 겁니다. 그 경륜이라는 게 왜 위장 전입 경륜도 없고 경력도 없고 왜 탈세 경력도 없고 왜 병력 미필의 그 불법적인 예. 그런 경력이 없느냐. 없어서 우리를 왜 이렇게 당황스럽게 만드느냐. 예. 이런 거 아닐까요? 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오늘도 있습니다. 네. 오늘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뭐 이분에 대해서 우리법연구회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우리법연구회가 무슨 불순단체처럼 맞아요. 이렇게 네. 마치 그거 연관돼 있으면 나쁜 것처럼 보이는 네. 얘기를 하는 게 이거는 매도하는 거라 봅니다. 이 좀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법연구회라는 게 우리가 1987년 이제 6월 항쟁으로 이렇게 민주주의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근데 사법부만큼은 네. 6월 항쟁 이후에도 과거 전두환 시절에 임명된 그런 대법원장 체제가 그대로 유지됐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젊은 판사들이 반기를 들어가지고 예. 그 우리법연구회라는 이제 법원 내에 학술 조직이 만들어진 건데 사법 체계를 뒤집지 못하니까 내부적으로 그죠? 그렇죠. 네. 저는 그럼 그 88년에 우리법연구회에도 이런 말 안 올린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거꾸로 나는 우리법 그 당시에 우리법연구회에 안 들어갔다면 그게 문제가 될지언정 그 들어간 게 왜 문제가 되느냐 네. 이거죠. 뭐 소위 이제 좌파 정복 프레임을 사법부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보려고 예. 하는 시도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런 와중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지금 여당 내에서도 제대로 지지를 못 받고 있어요. 예. 예. 이분은 결국 어떻게 끝날까요? 정의당에 반대하면 이때까지 항상 낙마했는데. 아니요, 뭐 그 정의당의 주장이 중요한 건 저는 아니라 보고 국민들의 네. 눈높이와 상식이 중요한데 이분은 그 인사청문회를 한 결과 자격이 안 된다. 부적격. 장관으로서 전문성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가치관 뭐 철학 다 통틀어서 결격 사유가 많다라는 게 대체적인 어떤 그런 판단입니다. 네. 저는 그렇다면은 이분을 좀 모양 있게 자진 사퇴하게 해서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너무 이 사람을 가지고서 이 사람까지 김희수 소장이 지금 낙마했는데 이 사람까지 낙마시키면은 이 연쇄 파동이 또 뭐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하지 마시고 그냥 뭐 우리는 좀 좋은 취지에서 이 사람을 갖다가 추천했는데 뭐 검증해 보니까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검증 과정에 드러난 확인된 걸 평가를 받아들이겠다. 이러고 걷어들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당혹스러운 부분이 많고, 예. 처음에는 단순히 이제 종교적 입장이 있는데, 그거하고 정치하고 무관하다면, 그것 때문에 문제 삼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정도인 줄 알았으나, 그보다는 다방면으로 문제가 많다라고 이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네. 뭐 생활부 한편으로는 이제 이 사람은 이념형 인간이 아니다. 네. 그냥 생활 수준에서 네. 생활의 좀 보수적인 네. 저는 이런 그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보수적인 분들이 있을 네. 수 있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수가 뭐 죄입니까? 네. 그 보수적인 철학을 가졌으되 또 이 정부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보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생활 보수가 아니라 그냥 생활 극우예요. 그러니까 이 좀 극우적 생각이 뼛속 깊이 이렇게 물들어 있는 거고 그렇다 해서 그럼 전문성은 뛰어나느냐. 네. 그것도 별로 아니다고 보여지는 거죠. 저도 이분이 이 장관 후보까지 올라온 과정이 좀 미스테리합니다. 대부분 이때까지는 그런 이유로 여기까지 왔나 보다. 낙마한 분들도 납득이 갔는데 이분 좀 미스테리합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이분이 28번째라 그래요. 그래요? 중소벤처부 장관을 갖다가 임명하는데 처음에 이제 그냥 그 이론만 있는 게 아니라 실물 경제, 벤처를 실제로 해봐서 성공한 어떤 경력이 있는 가능하면 분 중에서 고르려고 그쪽을 갖다가 사람을 찾았는데
괜찮은 사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네. 장관이 되는 순간에 백지 신탁 때문에 신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기업을 잃거나 그렇죠. 사업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장관 안 하겠다라고 27명이 사양을 했대요. 그 장관까지 갈 정도의 성공을 했다면 나름 그 업계에서 성공을 한 분일 텐데 그렇죠. 주식을 백지 신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익 충돌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업계에서 고르지 않고 바로 업계 옆에 있는 옆 동네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학계에서 아하. 이런 걸 좀 해봤던 분들 고르다가 처음 걸린 분이 이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력 풀이 굉장히 갔군요. 이렇게 오랫동안 이분을 한번 국무위원으로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제 딴 데서 찾다가 1순위부터 27순위까지는 그렇게 되니까 시간이 밀리는 거죠. 지금 국무위원 중에서는 맨 마지막이잖아요. 시간이 밀린 거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파악하셨군요. 예, 네. 처음부터 좀 뭐 정치인을 포함해서 폭넓게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고르려고 했으면은 좀 더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였다. 저는 그렇게 보이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있으면 물어보지는 않거든요. 네. 그냥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다 물어보셨군요. 아니요. 가만히 있는데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가만히 있는데 설명을 해주더라고. 왜 이런 분을 제가 물었거든요. 아닌데 왜 이런 분을 왜 이렇게 된 거냐. 추천했다니까 실은 이러면서 이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러저러한 사정이 쭉 있었다. 조금 이해가 갑니다. 자, 정부의 사정을 정부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자,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안은 여러 뉴스에 묻혔는데 사실은 정치 지형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지금까지 얘기한 뉴스보다 훨씬 큽니다. 뭐냐면 김무성, 유승민 의원이 이제 키스 사진이 화제가 됐어요. 네. 예. 어제 하태경 최고위원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사진 뒤에 보면 양쪽에서 끌어당겨서 강제로 시킨 거다. 예, 라고. 이게 예. 키스에 대한 모독이죠. 예, 사랑하지 않으면 키스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 죽음의 키스도 아니고. 죽음의 키스. 예. 이거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나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크게 동의하고요. 크게 동의하고. 근데 이제 그 키스로 그 사진만 노출됐기 때문에 두 양반이 사이가 좋은가 보다. 이런 이미지를 유포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뒤에 그 어떤 알력 다툼, 세력 다툼을 보면 현재 통합파 언제부터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분명한 통합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다시 어떤 형식으로든 연대하거든 합쳐야 한다는 통합파를 이끌고 있고 김무성 대표가. 그리고 아니다.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서 우리가 보수의 중심이 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 자강파, 유승민.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 앞에는 유승민 개로 자강파의 선두주자 혹은 가장 강성 의원이었던 이해운 대표는 날아가고 갑자기. 날아가면서 그 권력의 공백 이 두 파가 막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바른정당이 뽀개지거나 합쳐지거나 사라지거나 이럴 수도 있는. 그러니까 원래 이 당 내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통합파와 그다음에 자강파의 네. 그 대립과 갈등이 이렇게 내재돼 있었는데 네. 겉으로는 잘 안 드러났죠. 네. 근데 이제 이해운 대표가 물러나면서 물러났다기보다는 강판당했다고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서 비대위원장을 뽑거나 뽑아서 한 6개월 가거나 아니면은 직무대행을 세운 다음에 한 달 이내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그렇죠. 새 대표를 뽑거나 새 지도부까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든 간에 이제 내재돼 있던 두 파의 어떤 대립과 갈등이 표면화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누가 잡는가에 따라서 자강으로 굳혀지거나 당분간 아니면은 통합이 빨라지거나 이런 이제 그 일정표가 이제 앞당기지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더욱 지금 갈등이 이제 더 가속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건 바른정당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만약에 통합파가 이긴다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덩치가 지금부터 커지고 결국은 단독으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단독으로 모든 법안을 막을 수도 있는 그 숫자에 불과 12석 모자라거든요. 그 자유한국당이 그 12석을 어떻게든지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렇죠. 자유한국당의 원내 이니셔티브 영향력이 강화되는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일단
지금 이제 바른당까지 합치면 127석이 되고 그렇게 되면 네. 120석인 민주당보다도 더 많아지니까 원내 네. 1당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원내 이제 여당이 예. 이제 제1야당이 원내 1당이 되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이제 야당들 사이에서 이제 보수 야당이 둘밖에 안 남는 거죠. 예. 국민의당까지 해서 그렇게 되면 야당들 사이의 이니셔티브가 더 커지는 거고 지금은 사실 107석이긴 하지만은 지금 넋이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단독으로 뭘 할 수는 없거든요. 뭘 할 수도 없고 예. 할 의사도 없고 상태도 좀 정상같이 보이지 않고 뭐 지금 그런데 이게 127석이 되면서 좀 달라질 수가 있죠. 120석만 넘어도 단독으로 저지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국민의당이 전폭적으로 현 여당을 지원해 주어도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결정적인 법안들을 통과 못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자유한국당 단독으로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하는 모든 주요 법안들을 막아설 수 있다는 거고 만약에 이거 통과시키면 우리한테 뭐 줘. 이런 딜의 파워도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거고요. 예. 이제 5분의 3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5분의 3 때문에. 그게 이제 180석은 되어야 예.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330일 이제까지 거치면서도 네. 이걸 돌파해낼 수가 있는데 이제 127석이 되면은 그게 이제 좀 힘들어지는 면은 있죠. 그리고 거기까지 이제 그 마지노선, 그러니까 그 5분의 1을 넘어서는 마지노선에서 12석밖에 안 남았어요, 거기가. 예. 12석을 저는 그래서 12명 다 못 데리고 오더라도 12명이라도 데리고 가라. 혹은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바른정당 안에 있더라도 최소한 12명은 항상 자유한국당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주파수를 맞춘 어떤 맞추는 작업 그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다. 통합되더라도 20명이 다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안 갈 거라고 봅니다. 예. 일부 좀 많은 부분은 가겠지만은 다 오는 건 저희도 제가 보기에도 자유한국당은 불가능하다 보고 12명만 넘기면 된다고 제가 보기에는 프로젝트를 또 그런 면이 또 있어요. 이게 뭐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닌데 이 조건이 박근혜 그 출당 플러스 뭐 7, 8명의 친박 의원들 정리인데 그렇게 되면 그 부분들이 무소속으로 이게 가고 자유한국당 정원에서는 빠지게 되는 면은 있죠. 근데 저도 그럴 줄 알았더니 그 절충안으로 출당이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당하는 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의원 의석수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나머지 7, 8명의 친박 의원들은 당협위원장만 내려놓으면 의원직은 유지하잖아요. 네. 정당 소속도 유지하고. 당협위원장 내렸으니까 그걸로 이제 친박은 청산된 걸로 하고 당협위원장을 내려놓는 것도 작은 일은 아닙니다. 현직 의원으로. 하지만 출당하고는 다르고 그리고 당적은 유지하는 거니까 그 정도로 타협하고 예를 들어 주용 대표적인 통합파인 주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그러면 같이 손잡고 가자든가. 목욕하라 그러니까 양복만 갈아입고 나온 거네. 아니 방금 표현은 평상시에 그런 표현을 쓰십니까? 아니요. 순간적으로?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 아니 이게 천재들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 천재들 그래서 이게 이제 천재들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된다. 노력으로 달성할 수가 없다. 목욕하라고 했더니 양복만 갈아입고 나왔다. 그런 셈이죠. 그러는 갈등의 출발선에 서서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첼로 연주 잘 돼 가시는지 여쭤보고. 자, 입당원서 빨리 쓰십시오. 다음 주에 입당원서를 하나 갖다 주시면 제가 그거를 도장만 안 찍은 채로 쓰고 그걸 밀당을 하죠, 밀당을. 제가 이제 선 없는 첼로를 갖고 와야 되는데. 없는 첼로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죠? 뭐 이유 없는 반항 같은 거죠. 뭐. 이유 없는 반항 같은 이유 없는 살인 같은 거죠, 사실은. 묻지 마 하고 그냥 찔러버리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면은 부결시켰냐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또 답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뭐랄까요?
당론이었기 때문에, 예. 민주적인 정당이라서 그랬다. 뭐, 이렇게. 예, 그 국민을 또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런 거짓말이 통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일정하게 이렇게 그 표를 그 나누어 가지고 찍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럼 자기들도 결과를 알 수 없는 일을 밀어붙였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얘기 보면 뭐를 안 들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렇죠. 라는 건데 결국 뭔가면 뭐를 안 들어줬기 때문에 낙마시키기로 이렇게 표를 작동시켰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소위 이제 그 국민의당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다 좀 달라요. 안철수 대표는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고 내 힘을 봐라. 응? 내가 해냈다 이런 것 같고 박지원 대표는 말씀하셨듯이 이거 못해가지고 안 들어주고 예. 그래서 이랬다고 하고 또 원내대표는 말씀하셨듯이 아니 우리는 그 후보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뭐 이렇게 나오고. 예, 후환이 좀 두려운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은 먼저 우리 책임이 아니라 저쪽 책임이다. 민주당에서 이탈했을 거라고. 예. 그런 식으로 자꾸 떠넘기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직 뭐 그런 거 관계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수폭 실험한 것처럼 다음은 어디야 뭐 그 얘기 바로 나왔잖아요. 예. 다음은 강경하다. 주중 사강 대사. 예. 4대국 대사 다 교체해야 된다. 얘기가 뭐, 거의 뭐, 포위 사격하겠다. 포위 사격. 예. 그 얘기가 똑같은 거죠, 뭐. 그 다음 어디. 가장 인기 있는 코너. 노르가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대표님 라이벌이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누가요? 이낙연 총리라고. 예. 갑자기 몇 마디 안 했는데, 예, 어록이 막 돌아다니면서 보셨죠? 예, 참 잘한 것 같아요. 예. 큰일 났다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뭐,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게 좋은 일이죠. 어제 보니까 참 자상하다. 자상하다. 예. 조곤조곤 말씀하세요. 예. 이 중학생을 대하는 자상한 대학생. 딱 그런 이제, 예. 중학생을 대하는 자상함. 굉장히 조곤조곤. 네. 근데 보통 총리는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어제 그저께도 방어적이었긴 했어요. 네. 정부를 대변해야 되니까. 근데 그 중간중간에 아주 날카로운 침을 하나씩 꽂아주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질문한 사람들이 원래는 그 자해 공갈당 같은 거였는데 자해만 하고 공갈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해만 하고 공갈은 못하는. 자, 라이벌이 등장했습니다. 네. 총리 끝나시면, 그때까지 제가 뉴스공장에 있으면 여기 나오시려고 할지 모릅니다. 사건이 워낙 많았어요. 우선,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정사상 최초로, 헌재소장 인준은 뭐 다 됐거든요, 이때까지. 예. 게다가 청문회는 100일 전에 했어요. 네. 네. 100일 전에 청문회 했고, 그때, 보고서도 채택이 됐어요. 예. 그러면 사실 통과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데, 갑자기 부결됐는데, 부결된 것을 야, 그 다음 괌이야? 그 다음 어디야? 그 다음 괌이야? 방금 저희가 이낙연 총리가 화제라고 라이벌이 등장했다고 예. 출연했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총리 비서실에서 연락이 방금 왔습니다. 9월 26일 날 저희가 1주년 기념일이거든요. 공개방송. 예. 그때 출연이 확정됐어요. 아, 그래요. 감사드리고요. 이 총리님. 예.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 총리 그 만찬 초청으로 갈 때 예. 제가 우리 의원실에서 술을 담가가지고 가져갔어요. 막걸리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낙연주라고 이렇게 브랜드까지 붙여가지고 그거 드시고 힘난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영원히 총리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예. 총리 다음에 또 방송도 나오시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미리 자리를 받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닌가. 자, 그날 노회찬 대표님이 이제 첼로를 연주하실 텐데. 일단 와서 쓰셨습니까? 바로 이어서 그 다음 주에 원산을 가져다 주세요, 제가. 네. 초식에 달아가지고. 예.
30초 후에 폭파되는 걸로. 자, 이낙연 총리가 화제라는 얘기 하니까 바로 전화 오지 않습니까? 총리 비서실에서 받았는지 총리님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감사드리고요. 이때 두 라이벌이 부딪히겠군요. 그날 나오실 거죠? 예, 나와야죠. 예. 총리 나오니까. 예. 나보다 인기 있으면 안 되니까. 자, 김민수 재판관은 그런데 또 한 축의 사법부 수장,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이렇게 연달아서 이런 이슈가 나오기도 참 늘 예상을 못 했나 봅니다. 그렇게까지 자유한국당에서는 기뻐하고 국민의당에서는 당황하고 하는 걸 보니까요. 예,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일이 더 커진 것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우리가 국회 결정권을 가졌다. 이렇게 그 결과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면서 굉장히 사안이 커졌죠. 예. 그 자체라도 이미 큰 사건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요새 뭐 스스로 좀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6차 핵실험 이후에 예. 그 김정은, 네.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가 한반도 운명 결정권을 가졌다. 이거나 김미수 부결시킨 뒤에 우리가 20대 국회 결정권 가졌다. 비슷하지 않아요? 자유한국당에서도 이 부결되자마자 됐어. 이제 탄핵이야. 그랬다고 하죠. 예,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비슷한 형제들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더욱이나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부결된 다음 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김미수 이 낭만 김미수 이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에 대해서 참 올고준 분이다. 근데 저도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아니 멀쩡한 학생을 퇴학시켜놓고 참 괜찮은 학생이다. 문제는 그 아버지다. 아버지가 문제는 문제인 것이지. 그 왜 학생을 퇴학시키냐 이거죠. 그게 이제 전북 출신의 첫 호남이 배출하는 헌재소장이 되게 직전인 분이었고 국민의당이 반대만 안 했다면 게다가 박지원 대표가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던 분이고 국민의당으로서는 게다가 지금 문제도 없다는 분이니까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 그런 건 드문 일인데 헌재재판소장 후보자인 줄은 부결됐고 어제 그리고 오늘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가 이제 어제 이어질 텐데 보수정당에서는 이제 경륜이 부족하다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경륜이 부족하다. 경찰서장 하다가 갑자기 총장 될 수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그 비슷한 얘기가 있었죠. 아니, 대학도 안 나오고 상고 나왔는데 웬 대통령이냐. 네, 그랬었죠. 예, 그래서 거기서 대통령이 2명이나 나왔잖아요. 예. 아니, 저도 이 얘기 듣고 바로 생각난 게. 아니, 자기들은 군인 하다가 바로 대통령 된 사람 3명이나 배출했으면서. 예비군복도 안 입어보고. 그러니까요. 정치 하나도 안 하고 그랬으면서 이게 평생 법을 한 분한테 할 말이 아니다 싶은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중에 국민보다도 우리 국민들 평균 수준 이하인 분들이 많은 거죠. 우리 국민들은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낡은 봉건적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 거고요. 저는 김명수 후보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가 OECD에서 가장 자기 국민들이 그 신뢰를 못 받는 맞습니다. 최하위 어떤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전체 법관에 대한 조사를 갖다가 해봐도 사법부 수뇌부의 그런 전횡에 대해서 비판의 모습이 대단히 높습니다. 사법부의 재판관들도 사법부 최고 소위 대법원장이나 지도부를 믿지 않아요.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대법관을 안 해본 사람이 해야 돼요. 오히려. 그렇죠. 구질서에 물들어가지고 떳떳하게 이걸 계획을 추진하지 못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몇 번 이제 대통령이 이제 요청했지만 사양한 분도 계시고 한데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이 고맙게 생각했는데 이분 출연에 대해서. 보수정당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근데 이런 예는 없었거든요. 예전에